요괴학자님 제보, 괴생물체 이야기, 물속에 사는 신비한 요괴들. 각 나라와 지방마다 신비한 요괴들에 대한 전설이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요괴들 가운데에서도 물속에 사는 신비한 요괴들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물속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로부터 깊은 호수나 심해 등 물속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은 곧 여러 가지 요괴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죠. 첫 번째, 스원 피스크. 중세 유럽의 작가였던 올라우스 마그누스는 스원 피스크라는 특이하게 생긴 고래가 노르웨이 연안에 나타나며 보통의 고래들보다 훨씬 희귀한 생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래의 지방과 기름을 얻기 위해 많은 개체들을 사냥해 가죽 물품들을 관리하거나 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원 피스크는 굉장히 뚱뚱하며 배가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둥근 공 모양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뚱뚱한지 딱히 목이라고 부를 만한 부위가 없었습니다. 또한 입은 배와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을 삼킬 수 있었습니다. 이 생물은 식탐이 엄청나서 몸의 지방이 더욱더 불어날 때까지 온갖 것들을 집어삼켜 몸을 불리는데요. 만약에 포식자에게 공격당하면 고슴도치처럼 몸을 만 다음 머리를 피부와 지방 조직 안으로 파묻어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때 스원 피스크가 이렇게 몸을 말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고파진다면 그 만족할 줄 모르는 식탐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먹는다고 합니다. 스원 피스크가 실존하는 동물이라면 현재는 멸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스원 피스크의 정체가 거대 문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마룰. 마룰은 스코틀랜드의 셔틀랜드 제도의 전설에 전해지는 바다 도깨비의 일종입니다. 수많은 눈은 마치 거품처럼 머리 위에 달려 있으며 불꽃이 맹렬히 타오르는 듯한 모습에 등 지느러미를 지녔습니다. 매우 사악한 성품을 지녔는데 폭풍우가 치는 동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어 춤을 추다가 그 폭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게 되면 미친 듯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또한 바다 표면에서 생기는 거품은 마룰의 안광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흐레칼. 흐레칼은 사악한 주술사가 죽기 직전 죽은 뱀장어에 사악한 주술을 걸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언데드 뱀장어입니다. 2피트 정도의 크기에 뱀장어를 닮은 듯한 외형을 지니고 있으며 고여있는 연못이나 잔잔한 물이 있는 곳에 살고 이따금 흐르는 강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비늘은 강철처럼 단단하면서도 유연하며 톱니같이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부식성 독이 분비되며 그 살코기는 독성을 띠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레칼이 어부에게 잡힌다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부식성 독으로서 주변을 모두 녹여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다시 물로 되돌아간다고 전해집니다. 흐레칼은 물속에서 누군가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사람을 발견하면 다리 주위를 몸으로 휘감고 옥죄어 버립니다. 그 엄청난 힘과 날카로운 지느러미 때문에 살과 뼈가 잘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때는 부식성 독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흐레칼은 이런 식으로 인간과 말을 공격하는데 양은 흐레칼이 휘감기에는 다리가 너무 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도 전해집니다. 현재 아이슬란드에서는 흐레칼이라는 단어가 변형을 거쳐 이제는 전기뱀장어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슈세보라. 슈세보라는 일본 에도 시대의 기담집인 회본 백물어에 나오는 요괴입니다. 이름을 풀이하자면 출세한 소라가 되는데 말 그대로 소라 고둥이 수천 년을 살다가
용이 된 것을 말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깊은 산 속에 사는 소라고등이 산에서 3,000년, 마을에서 3,000년, 바다에서 3,000년을 살고 나오면 용으로 변하게 되는데 산에서 이 슈세보라가 나온 흔적을 출세길이라고 부르며 시즈오카현의 코사이시에 이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스우라 세이잔의 갑자야담에 의하면 소라고등은 미즈치의 일종으로 깊은 산 땅속에 살며 산이 진동하고 격렬한 내호가 쏟아질 때 산에서 날아오르게 되는데 그 정체를 본 자는 없다고 합니다. 와카야마현의 민속지인 모루구비집에 의하면 시라하마초에서는 마을의 큰 연못에 소라고등이 나타났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해의 탕류 속에서 크고 검은 물체가 흘러가는 것을 목격한 자가 있었는데 그 흔적을 따라가 보니 연못에 동굴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전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총 9,000년을 산 소라고등이 신통력을 얻게 되면 큰 뱀으로 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5번째, 우텔리프. 프랑스의 사제였던 테벳은 무시무시한 물고기의 일종인 이 우텔리프를 기니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아프리카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로 묘사했습니다. 우텔리프의 이마에는 3피트 길이에 손가락 4개 정도의 폭을 가진 톱이 달려 있으며 이 톱날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범고래와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피부는 가죽이 아니라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테벳은 이 물고기를 책에 그려놓고는 다른 수도사인 론델렛의 그림과 대조를 해보았는데 론델렛이 실수로 톱을 이 생물의 코에 그려넣은 것입니다. 프랑스의 외과 의사였던 앙프루아즈 파레는 테벳의 설명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이름을 울레티프라고 바꾸어 서술하였습니다. 파레는 테벳과 마찬가지로 우텔리프가 놀라운 형태의 톱을 가지고 있다고 서술했는데 그 톱날 형태의 뿔은 5파운드 정도의 무게가 나가며 거기에 나 있는 톱날은 대략 50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레의 저서에서 우텔리프는 마치 가자미와 유사하게 채색되었으며 배 부분은 하얀색입니다. 또한 그 정체가 바다에 사는 유니콘이라는 설이 있어 그 뿔은 유니콘과 마찬가지로 해독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박물학자 알드로 반니는 우텔리프를 톱 가오리와 유사하다고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6번째, 모라. 모라는 6인치 정도 크기의 작은 물고기로 중세의 동물 우화집에 등장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모라의 머리 위에는 빨판이 달려 있는데 모라는 이 빨판으로 배의 밑바닥에 달라붙어 배의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로 극지방의 바다에 서식하며 입김으로 공기를 얼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이 물고기는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가 이끄는 함선 밑바닥에 들러붙어 함대의 출발을 지연시켜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라를 배에서 제거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인데 배를 몰아 근처의 바위에 긁어야만 합니다. 전해지는 생김새를 미루어 볼 때 모라는 빨판상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빨판상어의 영어 명칭이 리모라라고 하니 아주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속에 사는 신비한 요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요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